네, 혜란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국민의 마음을 정상화해야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돼요. 왜 외국은 배당도 나오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안정이 안 돼 있고 외국인도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의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기업인들도 기업을 잘 육성해서 국민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걸 갖다 기업을 이렇게 잘 가꾸고 키워서 배당을 해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투자를 받고 심지어는 그걸 악용해서 자기들이 사장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 주식을 갖다가 가짜 어떤 루머 같은 걸 유포해서 주식을 띄우고 그걸 작전주로 같이 해먹고 이러다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이지만 그렇지? 그런 마음에는 우리 국민의 국민성이 한가닥해. 우리 국민이 약자 마음이 세니까 빼앗는 마음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을 육성한다는 주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기업이 커지면 그 사람들의 열매를 같이 공유하겠어. 그래 돈을 받겠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주식에 오랫동안 넣어놨다가 은퇴할 때쯤 몇십 년 지나면 주식 가치가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기업이 커지면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이 돈이 2배로 불어 있거나 이러면 그 돈으로 뭐 노후 자금으로도 쓰고 너무 급하면 중간에 팔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지 않거든. 어떤 투기의 개념으로 많이 가 있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은. 왜 그러냐? 국민의 마음과 연동하는 거야. 이걸 그냥 주는 마음으로 보고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하는 마음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국민의 마음과 똑같이 국민은 그걸 넣고 돈 넣고 돈 먹기처럼. 그래서 날마다 직장인들이 눈이 빨개지도록 우리나라 증시 쳐다보고 밤에는 미국 증시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일을 안 하고. 왜 그럴까? 빼앗는 가해자 마음, 약자니까. 그래서 돈 되면 막 팔고 또 딴 것도 호재 있다는 거 막 사고. 일종의 도박이나 투기 같은 그 심리가 있어요. 직장인들이 월급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건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가 성장해서 내가 거기에서 승진도 하고 나중에 월급도 올라가서 돈을 받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걸 안 하고 그리고 주식 쳐다보고 있으면서 돈에만 집착해서. 그러니까 그걸 또 악용해서 기업을 아예 그 주식 그 투자 받으려고 상장도 시키고 그거로다가 많이 작전주 공모해서 헤쳐먹는 이상한 인간들도 나오고 이게 전부 근원의 마음의 문제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정상화시키고 대통령이 무슨 수로 국민의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이 입을 대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 강해. 투기성 마음이 강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도박의 개념으로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 그리고 오히려 직장에서 직장인들도 이걸 갖다 꾸준히 놓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희일비하고 쳐다보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주식에 집중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주식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날마다 돈 올라가나?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어떤 게 이재명 준가? 그래서 나는 호재를 얻어야 되겠네. 부추기는 꼴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집중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어떻게 됐죠? 폭망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집중하면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마음 때문에 출렁거리는 거거든. 마음을 딱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안정을 시켜도 끝까지 안정되진 않아요. 왜? 남북관계 때문에 우리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는 거 맞거든. 남북 통일이 돼서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위험성이 사라져야 우리의 주식, 기업의 주식은 저평가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평가도 받게 되고 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럼 지금 주식이 우리 국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일시적인 거지.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통일이 될 거니까 우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이 되고 하면 그때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그냥 좋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괜찮지만 지금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매매도 활성화시키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시키는 거야. 어떤 마음에? 빼앗는 가해자 마음.
약자가 빼앗는 가해자 마음. 그러면 국민이 건전하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에 집값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더 극성 부렸던 것처럼 주식시장도 더 이거로 돈 벌겠다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엄청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잃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아우성 치고 그리고 건전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과열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가장 건전한 지도자의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성에 맞는 항상 그 나라 국민성에 맞는 정책을 써야 돼요. 국민성, 마음이죠. 마음에 맞는 정책은 뭐예요? 일자리 창출 정책이에요. 우리 국민은 머리가 엄청 좋아. 주식으로 투기성으로 벌려고 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고 체력도 좋아요. 에고가 세니까. 에고가 세요. 다른 국민보다. 그러면 에고는 이게 힘이거든. 그래서 보기에는 다른 나라 국민보다 조그맣게 마르고 저같이 마른 사람도 에너지는 세거든. 충분히 일할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뭐 8시간 일하는데 우리 국민은 10몇 시간 일하니까 이거 문제다. 문제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의 근기는 달라. 마음의 기운은. 기운이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딴 나라 사람은 8시간 일해도 뻗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제 제자들을 보면 10시간, 12시간 일해도 쌩쌩한 제자가 있어. 그 정도로 에너지가 강해. 더군다나 머리 좋아.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업을 만들고 온갖 기술 개발하고 하면서 일을 통해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에너지가 센 민족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가 자기를 공격해요. 이걸 우리가 가해자 에너지라고 그래. 수치 주는 가해자. 그 수치가 병을 만들어. 그래서 엄마들이 예전에 그런 말 하죠. 일하다가 놀면 몸이 아프다. 왜 그래? 에너지가 남아 도는 거야. 근데 남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거는 공격해 자기를. 자기를 공격하거나 쓸데없이 남을 공격해서 자식들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센 엄마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산다고 이렇게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남편 들볶고 애들 들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일을 시켜야 되는 국민이야. 우리 국민은 병 안 낳히고 가족들 안 괴롭히려면 나가서 알바래도 편의점 알바래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년에도 거기에 맞는 노년 분들은 단기적인 이렇게 힘을 쓰는 거 근력은 약해요. 근육의 힘은. 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인내심이 있고 지혜가 있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많이 개발하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하고 또 나라의 재원을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때 거기를 되게 편하고 일을 하는데 되게 안락하게 만들어줘야 쉴 때 또 쉬고 그래 일할 맛이 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뭐 복지,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를 잘해주려면 사실 기업한테 투자를 해주고 그렇지. 기업 규제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강자 마음 가진 분이나 약자 마음 가진 분이나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일하고 싶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어. 그게 머리고요. 실제 일은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약자 마음은 어때요? 약자 마음은 강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약자 마음은 두려움이 되게 세.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센 사람은 통제하려고 해. 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강자 마음이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제를 아주 혁신적으로 풀겠다고 했어. 그거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엄마들이 어때요? 두려움이 심한 엄마는 애들을 나가서 못 놀게 해. 예전에 금쪽이 보니까 방 밖으로도 잘 못 나가게 해. 밖에 나가면 다친다고 못 가게 해.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저도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놀이터를 못 가게 했어. 아들을. 다칠까 봐. 내가 꼭 같이 가야 돼 막. 내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통제하니까 애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해져. 그때는 그걸 모른 거지.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아이가 놀고 건강하게 좀 다치더라도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 인간은 개발을 못 시키는 거죠. 부모가 두려우면. 근데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두려우면 국민을 자꾸 통제해. 기업을 통제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개혁해서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옥죄. 두려워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지배하려고 해. 그러면 점점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면서 두려우니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금은 자꾸 무겁게 가중시켜. 규제 풀어서 일을 잘하고 일이 돈이 많이 들어와야 세금 낼 맛도 나는데
규제는 안 풀어서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통제는 많이 해서 일할 맛 떨어지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감소하는데 세금은 더 때려. 네. 내놓으라고. 약자들 복지해야 된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약자 기업 마음. 성장이 저해되면 저해되지. 주식 시장도 당연히 침체될 건데 침체되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안 맞는 맞는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계셔. 정책. 근데 네. 자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걸 몰라요.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 말,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 활성화, 얼핏 들으면 되게 좋아. 활성화가 뭐야? 도박꾼, 투기꾼 늘어나는 거야. 네. 직장인들도 주식시장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하는 일을 다 패키지고 그거 쳐다보게 돼 있어. 네. 그게 아니고 일자리를 건전하게 많이 창출하고 자기가 일하는 그 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게 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나면 퇴직할 때 퇴직금과 더불어 자기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2배, 3배, 10배 올라가는 게 건전한 거야. 그리고 몸에 병도 안 생겨.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 노르면 병 생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을 알아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거는 잠재의식이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정부 때랑 똑같은 거야. 문정부 때 의욕적으로 소득주도 성장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다 무너지고 집값이 폭등해서 그때 그 부동산 가진 강자들만 잘 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들이 제일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지 또. 네. 강자를 엄청 미워하는데 나중에 보면 강자들이 미움은 받았지만 돈은 벌고 약자들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만 더 약자되고 가난하게 되고 국민의 의식을 정신을 썩게 하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봐야 되거든. 지도자는. 더군다나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는 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너지가 세고 우리 국민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국민이 4일 일하고 4.5일 일한다니까. 그들은 에너지가 약해 우리보다. 그래서 4.5일만 일하고 놀게 해도 그렇게 지랄을 떨지 않아. 근데 우리 국민은 에너지가 남아도는 국민이라 열정이 뻗치는 국민이야. 네. 그래서 유연하게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국민은 많이 하게 내비둬야지. 그런 식으로 규제해서. 그거 통제잖아요. 왜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데 왜 일하지 못하게 4일, 4.5일만 하라고 해. 그것도 네. 그걸 갖다 법을 만들어서 벌금 때리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네. 거지.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거나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오면 놀라는 게 대한민국은 24시간 돌아간다. 배달도 24시간 되고 가게도 24시간 문 여는 데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에너지가 너무 세서 하는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에서 하라고 해도 못해. 지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그래. 약자일수록 통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 중에 약자 부모들은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해서 애를 배려. 약자 마음을 차라리 인정한 부모는 아유 난 힘이 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 자식한테. 그러면 이 자식 중에는 강자도 나오고 강골도 나오는데 약자 마음인데 그 약자를 인정 안 하고 강자인 척하는 가해자를 쓰는 부모들은 자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자식을 막 통제하고 벌어서 자식들 다 줘. 그러면 자식은 2가지 종류로 나와요. 에너지가 센 자식은 자해를 하게 돼 있어. 그 에너지 센 마음으로. 그래서 되게 밖으로 뻗어나가고 에너지 힘차게 살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 두려움으로 통제당하고 살아서 그걸 못하니까 정신병이나 육체의 병이 생기고 자살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한테 통제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부모가 주는 거 이렇게 받고 산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일을 못해. 무능한 자식이 돼. 그래서 맨날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강자인 줄 알고 이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무능한 약자 그리고 되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약자를 만들어 버리죠. 근데 지도자가 된다는 거 봐. 약자 마음이 지도자가 되면 가해자가 되는 거야. 자기 약자 마음을 인정을 못해 대통령은. 난 강자인 줄 알아. 약자 마음인데.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국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잖아. 근데 그 약자 마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통제 시작하고 두려우니까 자기가 만든 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그 약자 마음을 자기가 빼앗는 가해자 마음으로 썼죠. 주식시장에 투자도 많이 하고 깡통도 찼다는데 자기가 바로 그 약자 마음, 뺏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예전에 그 국회의원 중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김남국 의원을 중용했더라고. 똑같은 가해자 마음이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돈 벌겠다고 뺏는 마음이죠. 뺏는 약자 마음, 가해자 마음. 그 마음을 썼던 분이야. 굉장히
그 의식이 자기 인생도 좀먹고 사회에 해악이 되고 엄청난 문제 있는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성화해서 빼앗는 가해자 마음 쓰는 약자를 많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일에는 집중 안 해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을 썩게 하는 정책이야.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 딱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일화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게 자기가 겪었던 약자의 아픔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해결하려는 그런 그게 문제죠. 네. 왜냐하면 본인의 그런 약자의 소년공 아픔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됐지. 그때 놀고 먹고 그때 그 아픔으로 단련이 안 됐으면 지금이 없어. 국민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강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릴 때 소년공 시절에 이렇게 팔을 다쳤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그런 데서 많이 일하게 독려를 하되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잘 그 공장이나 이런 환경 같은 거를 안전 조치를 잘하고 그리고 노동은 노동이지만 쉴 때는 인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 비인간적으로 위생 상태 나쁘게 음식을 먹는다든가 비위생적으로 그런 데서 쉬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네, 없도록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고 드신다는 얘기 이런 들어본 게 적 있어요. 없도록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지 노동 자체가 나쁜 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놀고 먹어서 도박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인간의 정신을 썩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저 공짜로 먹겠다는 이 마음이 뭐예요? 도둑놈 마음, 사기꾼 마음이거든? 이 마음이 사기꾼 도둑놈 마음인 줄 모르고 약자의 빼앗는 가해자. 콩 하나 씹으면 콩 하나 나는 게 맞는 거야. 공장에서 일해서 돈 버는 게 소중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건 나쁘다고 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나는 일 안 하고 공짜로 얻는 돈. 이게 사행성인 걸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식도 그렇게 도박에 중독이 됐고 그렇잖아. 본인도 그렇게 그러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그 마음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우는 그 의식으로 국민한테 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식이 일종의 도박처럼 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 계몽을 해서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는 이런 정신 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사행성 도박과 뭐가 달라. 막 팔고 사고 하는 게 그게 빼앗는 가해자 마음인 거. 그 수치 때문에 인생이 되게 괴로워. 그 마음을 계속 가해자 마음을 쓰며 그걸 알게 하고 건전한 주식 투자는 어떤 것인지 그렇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주식에 집중하면 주식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나올 것이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나오듯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죠. 이게 약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지금 오류를 이미 범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미 뭐 이거 봐라 뭐 댓글 보니까 이렇게 잘한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모르고 박수 치는 거야.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할 때는 이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픈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고 하는 거야. 잘 될 줄 알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거북섬 아닙니까? 어거지로 그걸 추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손해보고 세모녀 자살하게 만들고 약자의 마음이 할 때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가해자 마음은 결과가 안 좋아. 열등의 집착은 폭망이라고 하죠. 너무 안타깝네요. 강자 마음이 아닌 약자 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손해 많이 보고 망하고 힘들어지는 지금 뭐 이재명 랠리라고 코스피 막 올라가 그러니까 좋은 거래. 올라간 건 반드시 떨어진다. 거품으로 올라갈 때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지. 네. 경제라는 게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모르면 정말 어려운 게 경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떨어진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올라간 건 떨어지게 돼 있고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수록 사기꾼 마음으로 뺏는 가해자 마음 쓰는 국민이 많이 늘어나고 손해보는 국민도 많고 쓸데없는 데에 정신을 쓰면서 일은 안 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국민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나라 전체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들은 아마 민심으로 심판을 또 하겠죠. 그래서 국민 마음을 보고 정책을 잘 쓰셔야 됩니다.